예, 이제 김건희 육성이 나왔는데 네. 뭔가 김건희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뭐가 막 튀어나와요, 선생님. 슬슬 나오죠. 슬슬 나옵니다. 네. 지금 창원지검에서 그 지난해 11월에 그러니까 계엄 전이에요. 네. 계엄 전에 김건희 수사가 필요하다. 이런 내용의 수사 보고서에 검사 8명이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. 네. 이 집단 항명 아닙니까?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. 집단 항명일 수도 있겠고. 네. 이 검사들이 볼 때 그 공소장 내용에 보면 김건희의 죄명을 살짝 언급한 대목들이 네네. 있잖아요. 그걸 봤을 때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아하. 심각한 거죠, 사안이. 네. 이걸 덮고 그냥 살짝 뭉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. 네. 그래서 언급을 했어요. 아하. 언급을 했는데 이거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, 보고서가. 그렇죠, 그렇죠. 올라가면 누가 귀에 들어가겠습니까? 아. 윤석열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. 특히 이제 김건희나. 네. 그랬을 때 무섭잖아요. 그렇죠, 무섭죠. 그러면 집단 서명합니다, 보통. 네. 그 옛날에 제주도 밀란에서도 사발 통문이라 그렇죠, 가지고 그렇죠. 이게 통학 때부터 그런 거죠. 다 썼어요. 네네. 동학 때왜 그러냐? 뭐 여러 명이 같이 죄를 나눠 가지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. 네. 그다음에 결의를 다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하죠. 예. 그래서 그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는 이 검사들을 이제 한테 물어봐야겠지만 네네. 어쨌든 야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. 언급은 해야 되겠어. 네. 언급을 했어요. 그런 점에서 결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설명했을 수도 있겠고, 혹은 이게 막상 하긴 했는데 분명히 우리 보복당하고 네. 뭔가 당할 것 같은데 무섭다. 그 공포의 뭐 면제 그래서 티켓, 보호 티켓 그걸 위해서 8명이 쫙 우리 써서 같이 쓰자. 그럼 조금이라도 죄가 분산되지 않겠냐. 8대 한 대씩 같이 나눠 맞으니까. 그렇죠. 뭐 이제 그런 목적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거 이제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죠. 아. 다만 지금 김건희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네네. 최상목을 비롯한 이 이제 소위 내란 동조 세력, 내란 주체 세력도 포함한 예. 이 세력이 한사코 김건희를 막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. 예. 그럼 왜 그렇게 보호를 하느냐? 그 왜 그렇습니까? 왜? 왜냐하면 도대체. 윤석열이 구속돼서 막 다 불잖아요. 네. 그러면 자기는 안 걸릴 수도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, 분명히. 윤석열이 불어봤자. 왜냐하면 윤석열은 실권자가 아니었잖아. 근데 김건희가 들어가서 분다. 새벽 5시까지 핸드폰을 갖고 있었던 건 김건희였으니까요. 그러니까요. 김건희가 들어가서 분다. 아, 안 걸릴 놈이 거의 없는 거예요. 안 갈릴 놈이. 거의 다 걸리는 거죠. 예. 그러면 자기들이 김건희를 만약에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면 네네.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는다. 아하. 우린 끝이야.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다 보니까 한사코 김건희를 지금 싸고 도는 것 같은데. 자기를 비리가 드러날까봐. 네. 네, 그러니까 네. 뭐 그야말로 뭐 김건희를 보호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믿는 것이죠. 네. 근데 이 상황이 흘러가는 것은 김건희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아마 탄핵이 인용되면 네. 김건희 수사도 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. 더 빨리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건희 특검도 지금 최상목이 맡고 있는 거고요. 네. 명태균 특검이 검도. 지금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거고 네. 아마 이게 이제 통과될 건데. 그럼 이것도 이제 최상목이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렇죠. 이게 지금 이제 봐야죠. 관심사긴 하죠. 네. 근데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좀 걷잡을 수 없긴 할 텐데요, 그죠? 탄핵 인용이 되고 탄핵 나서부터는 인용이.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. 예, 지금 김건희 관련해서는 뭐 또 숙대 그 학위 논문도 네. 네. 그 논문 저 허위다. 네. 네, 이게 판결이 났고 이제 학위 취소할 것인지 뭐 이런 걸 이제 의논을 한다고 그래요. 뭐 취소하나 마나 이제 감방 네. 갈 건데 뭐. 그러니까요. 네. 감방에서 하기를 아니, 어떻어요? 감방 가서 다시 좀 써가지고 안 되나요? 그러니까 받아서 못 쓰려고 못 나올 텐데. 이제는 의미가 없다. 예. 네. 갈수록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진짜 뭐 비화폰 썼다는 거 뭐 이런 거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건데요. 그렇죠. 그게 좀 국정원 묘사가- 원장하고 통화하고 막 그걸로. 그러게 말입니다. 그리고 지금 명태균 관련된 이제 사실 명태균 쪽에서 나온 녹취인 거거든요, 이게. 네, 네. 자꾸 나오고 있는데 명태균이 이제 윤석열 김건희 쪽으로 이렇게 처음에 딜을 했었죠. 딜을 좀 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. 네, 네. 근데 이제 안 받아준 거라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녹음 파일들을 다 조선일보에 줬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조선일보한테 이거 내가 어떻게 퍼뜨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가 이 사실을 알고 조선일보 이것들 폭파시켜버리겠다고. 근데 결국은 조선일보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. 찌그러졌죠. 공개를 안 하고 지금 이제 주진우 기자가 이제 공개를 한 셈이 된 거거든요. 네. 네. 조선일보는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?
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김건희한테 뭐 겪은 게 마찬가지입니까? 있을 수 있겠죠. 아니면 이제 조선일보는 지금 현재 조중동의 흐름에서 봤을 때 네. 동아중앙 쪽은 윤석열을 확실히 날리고 음. 뭐 새 판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는 쪽인 것 같고 네네. 뭐 굳이 분류하자면 트럼프 쪽인 것 같고 아, 조선- 중앙 동아가 네. 맞아. 동아가 좀 네. 계엄 이후에 좀 의아했습니다. 행보들이 그렇죠. 조금. 예, 조선은 여전히 네. 약간 네오콘 쪽, 그다음에 저쪽 극우 세력 구구 쪽. 윤석열 쪽 네. 이쪽하고 더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오는 논조가 좀 다르죠. 조선일보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하고 있고 예. 동아중앙은 때때로 놀랄만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합니다. 지금. 아, 그렇군요. 이게 김건희가 폭파시켜버린다고 좀 압박하니까 좀 무서웠나? 그럴 수도 있고 지대들 이해한 게 얽혀 있을 수도 뭐가 있고. 있을 수 있죠. 예. 예, 알겠습니다. 김건희가 빨리 이제 자신의 죄값을 다 달게 받는 날, 네. 그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제 그 국힘 쪽에서 안철수, 홍준표, 오세훈 얘네들이 막 이제 자기들도 이제 대선에 좀 나가보자. 네. 이렇게. 근데 이제 다들 그 홍준표나 오세훈은 명태균한테 좀 약간 잡혀 있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명태균이 껍데기 네. 벗긴다 그랬죠. 그러니까 네. 그런데요. 좀 하여튼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얘네들 사실 해봐야 안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왜 이렇게 막 날뛰는 거죠? 그러니까 얘들은 이번에 대통령 될 아, 거란 기대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별로.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게 언젠가는 다시 보수가 좀 위에 서는 극우가 위에 서는 날도 오지 않을까. 네네. 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됐잖아요. 네네. 그때 이제 친일파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죠. 언젠가 일본이 다시 점령해주지 않을까. 이제 그런 식의 막연한 기대. 그래서 일단 선점을 해놔야 된다. 네. 그쪽 주자로서. 뭐 홍보 효과. 이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 홍보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. 네네. 그런 정도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거고요. 거의 망상에 그렇습니까? 가까운 생각을 하는 거니까.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. 없죠. 없으니까. 근데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어차피 한국 정치판 중에서 극우 쪽은 개편이 될 거예요. 예. 이번에 작살이 나면서. 네네. 그거 자기들도 알아요. 유수빈도 그 비슷한 말 했어요. 뭐 이제는 완전히 밀려나서 구속으로 갈 수가 있다 우리가. 그러니까 구석탱이로. 구속 아닙니까? 구속. 구속으로 갈 수 있다. 굳이 얘기하면 네네. 정당으로 얘기하면 군소정당. 군소정당. 으로 추락할 수도 옛날 있다. 자민련 같은. 자민련보다 더할 정도로. 더한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이합집산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합집산할 때 자기 세력이 좀 있어야 거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은 오합지졸이고 다 이제 사실 오물덩어리긴 한데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야 네네. 그거라도 쥐고 있어야 대선 주자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그런 데서 협상할 때 유리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또 정치 생명을 연장하거나 유지하는 네네. 데서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선 주자로 나서서 그래도 내가 이쪽의 리더임을 알리는 것이. 한번 확인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홍준표는 약간 습관성 출마 아니면 생각도 들어요. 종치면 막 침을 내는 개처럼. 파블로프의 출마입니까? 네, 파블로프의 출마처럼 종 땡치면 땡치면 나오는 출마! 것처럼. 대통령 선거 나가야지.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 대선 되면은 지금 시장 때려치겠다고. 네. 오세훈 선생님 이번에 아주 대단한 얘기를 했습니다. 고소득층 자제. 저소득층 아이들. 저소득층 아이들 이래가지고 이제 일각에서 뭐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. 서태지와 아이들이냐, 서태지와 자제들이냐.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왔습니다. 이거는 뭐 아주 뻔한 건데. 네네. 오세훈이 평소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네.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. 네. 속마음이 드러난 겁니다. 속마음이. 속마음이 예. 숨길 수 없는 거군요. 예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싸대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이제 파면 변론이 어제 끝났고요.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다음 주에 마침내 파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, 선생님. 네. 네, 다음 주에는 파면되고 만났으면 좋겠는데요. 여러분 또 토요일 날 촛불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다음 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 네.